과거 2018년부터 19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통한 무역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기에 어땠냐를 설명을 한번 드린 바가 있었는데 짧게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들으셨을 거니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 1월 달에 관세과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꽤 오랫동안 계속 주기적으로 가면서 관세 부과하고 또 협상하고 관세 부과하고 협상하고 더 강력하게 하고 더 많은 품목에 더 고율의 관세를 내내 그랬어요. 어디하고 그랬냐? 중국하고 유럽에 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18년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1월 달에 했고 3월 달에 했고 6월 달에 했고 9월 달에 했고 그 다음 해 5월 달에 또 하고 그러다가 2029년 8월에 가서 당시에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에 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한 1년 반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다가 9월 11일 날 그러면 연기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관세 부과를 안 했어요. 그냥 뭐랄까요,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2월 달 들어서 1차 무역 합의가 된 거예요. 이게 2019년 12월이고 2020년 봄에 팬데믹을 맞은 겁니다. 근데 그 시기에 어떤 날을 보면은요, 이 위에가 S&P 500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3월, 6월, 9월, 12월, 5월, 뭐 8월, 이걸 전부 다 표시한 건데요. 전부 다 표시할 때 보면 관세 부과할 때마다 시장은 빠졌어요. 사실은 할 때마다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협상하면서 올랐다가 또 관세 부과한다니까 빠졌다가 협상한다니까 오르다가 계속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근데 저점을 아주 낮추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박스권에 있었다고 봐야죠. 거의 1년 동안 미국 시장이 박스권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때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중간에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 이게 2018년 12월에 미국이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2.25까지, 2.25에서 2.5%까지 금리 인상을 했을 때예요. 이때 2018년도에 4차례에 걸쳐서 100bp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도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팬데믹 맞고 그냥 제로 금리로 다시 만든 겁니다. 즉 2019년도에 장이 떴죠. 계속.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가운데서는 시장이 떴어요. 관세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노이즈로 작용을 했지. 노이즈도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2주에서 3주 정도씩 계속 조정을 보였지만 그 다음에 다시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첫 번째, 관세 부과를 통한 무역 전쟁 요소로 인해서 발표 날 때마다 한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장은 하락을 했었다. 반영을 했었다. 그게 요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냐? S&P 500 기조로 보면은 처음에는 한 12%, 7%, 3%, 12%, 7%, 요 정도. 그러니까 5% 전후로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씩은 다 내려왔었다는 얘기예요. 그랬다 다시 반등 주고 했었다는 얘기예요. 요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2018년 동안 2018년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빠졌습니다. 2018년도에는 고점보다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빠지면서 12월에 마감했어요. 이거는 금리 인상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나서 2019년도에는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막바지에 9월 이후에 더 가파르게 상승을 했던 것은 9월에 관세에 부과한다라고 한번 질러놓고 그리고 나서 계속 협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무역 합의의 해결점을 찾았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우리는 어땠냐? 우리도 비슷하게 다 빠졌어요. 이렇게 보시면 날짜도 다 똑같습니다. 날짜도 다 똑같이 다 빠졌어요. 근데 미국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2018년도에는 살짝 빠졌지만은 아주 크게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빠졌다 반등했다 그랬다가 2019년도에 올랐거든요. 우리 시장은 2018년도에 빠졌다가 반등은 잡고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 시장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미국이 올라가는 동안 우리 시장은 더 빠지진 않았지만 박스권에서 밑에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그때 어땠는지. 미국의 S&P 500의 연으로 보면은 2018년도가 여기잖아요. 여기 미국이 지금 보여드린 게 2018년도가 요겁니다. 6% 빠졌습니다.
연중 저가는 마이너스 12% 빠졌고, 이렇게 빠졌다가 2019년도에 28%나 올라왔어요. 요게 지금 설명드린 그 2년간을 설명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움직였겠죠. 그렇지만 나스닥도 똑같은 모양을 그렸습니다. 요 기간 동안 우리는 어땠냐? 우리를 가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그럼 우리 2018년도에는 어땠냐고 하면 그 2018년, 19년을 보면 요게 2018년도예요. 17%나 빠졌습니다. 훨씬 많이 빠졌죠. 그리고 미국이 28%나 오르는 동안 그 다음에 우리는 한 7%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 동안 우리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던 이 구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던 시기가 또 있었죠. 언제? 2022년도에 우리는 24%나 빠졌죠. 거기에 영향을 더 훨씬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그때하고 또 항상 똑같지는 않아요. 항상 시황이라는 거는 과거에 있었던 거하고 똑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시장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군중의 심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경로를 좀 간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관세 부과를 통해서 빠졌다 오르고 하는 걸 봐서는 이번에도 한번 보여줬잖아요. 지난주에 미국부터 볼까요? 미국이 일봉으로 봐야겠죠? 일봉으로 멕시코하고 그 주말에 발표한 거잖아요. 주말에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한다 그러니까 2월 3일 날 아침에 급락했다가 반동 주어서 그 다음에 유예한다 그러니까 쭉쭉쭉쭉 올라왔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또 빠진 거는 보편적 관세 한다고 하니까 또 빠진 거예요. 우리 시장도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대로 3일 날 개파랗겠죠. 잘 보이시나요? 이게 3일 날이잖아요. 지난주 월요일 날 2.5% 개파랗겠다가 화요일 날 오르고 수요일 날 오르고 목요일 날 오르고 다 올랐다가 금요일 돼서 주춤하고 있고, 오늘 미국이 보편성 관세부가 이번 주에 한다고 하니까 미국은 빠졌으니까 그걸 반영하면서 빠지고 시작을 했다가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어요. 왜요? 자, 1차 충격은 반영하면서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 나오는 건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 국가별로 나올까? 규모는 어떨까? 관세율은 얼마큼일까? 품목은 뭘까? 확정된 게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한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그러한 어떤 관세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생뚱한 게 많은 게 나온다. 그렇다면 시장이 지난주처럼 또 3%, 4% 충격을 받겠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 예상하는 수준에서 계속 있다면 충격을 안 받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경험했듯이, 지난주에 경험했듯이 2018년도에도 경험했듯이 빠졌다가 반등하고 빠졌다 반등하고 그랬듯이 가만히 보니까 지난주에 똑같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번 주도 그렇지 않겠냐? 라는 심리가 시장에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2018년도에는 금리를 인상하고 있었던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는 지금 미국의 지표들을 보면은 금리 인상을 올해 4번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다가 지금은 뭐 거의 2번도 많지 않냐, 한 번 또는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특히 지난주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오면서 기대 인플레가 나왔는데 4.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4.0%예요. 그러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 이제 2월에 물 건너간 것 같아. 심지어 여러분들 보도를 보시면 5월, 6월 상반기까지도 금리 인하 못할 것 같아 라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금리 인상하는 구간이 2018년처럼 금리 인상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금리 인하를 몇 차례 할 거냐를 가지고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못하지 않겠냐라는 쪽으로 지금 거의 얘기를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표들을 보니까,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를 것 같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강할 것 같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봐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금리 인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보고, 금리 인하를
한두 차례, 저는 두 차례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상반기 한 번 정도, 하반기 한 번 정도, 두 차례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 이런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번에 1월에 FMC 후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뭐 경제가 상당히 견조하다. 그리고 연준은 뭐 빨리 정책을 조정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 쭉 했는데 그냥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물가의 추가 진전, 고용의 추가 약화를 확인한 뒤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근데 지금 이게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결 얘기를 지금 월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연준 구성원 전원은 현재 금리가 중립금리를 상당 수준 상회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연준이 생각하는 중립금리는 어느 정도 생각하느냐? 올해 원래 생각했었던 작년 내내 1년 내내 생각을 했었던 중립금리가 얼마였냐면 3.5% 전후였어요. 근데 지금 4.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bp 정도 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걸 연준이 바라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경기 회복 또는 경기 부양 정책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낮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행정부도 연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가 빨리 안 떨어지면 어떻게? 또는 뭐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뭐 기후 변화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물가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특히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한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야, 물가 쉽게 안 떨어지겠다. 이렇게 지금 반영하는 정도예요. 그렇지만 연준도 트럼프 대통령도 물가가 더 떨어뜨리면서 금리를 지금보다는 더 낮게 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금리는 추가적으로 하락 쪽으로 더 가지 않겠냐라는 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